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조금 배우고 올라오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우리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까먹은 학생들도 되게 많겠죠. 자, 그래서 직선을 처음부터 좀 다시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식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장을 이렇게 꺼내서요. 한번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거예요. 자, 이때 이 m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기울기라고 불러줍니다. 기울기. 그리고 이 n은 이제 y절편이라고 불러주죠. y절편. 자, y절편은 이제 좀 이따가 알게 되겠지만 하나의 한 점의 역할을 해요. 한 점. 그 중에서 이제 특수한 형태를 이제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기울기라는 것은 과연 뭐죠? 기울기. 기울기는 이제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겠죠. 기울어진 정도. 그런데 이 기울어진 정도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두 점을 잡아줘요. 두 점. 두 점. 자, 그래서 첫 번째 점을 x1, x2라고 이렇게 x1, x1, y1이라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두 번째 점을 이제 x2, y2라고 잡아주면 자, 직선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보통 이제 m으로 나타내거든요. 자, 이 m은 x2-x1 그리고 y2-y1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고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보통 이런 직각삼각형이 많이 등장을 하죠. 직각삼각형.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x2-x1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y2-y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자, 이만큼 갈 때 이만큼 가는 요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는 바로 기울기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여기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특수한 형태이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 특수한 형태에서부터 조금 일반적인 형태로 좀 유도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이제 m이고, 자, y 절편 말고요. 그냥 어떤 이무의 점, x1, y1을 지나는 그런 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는 이제 y는 mx, 기울기 mx에 그 다음에 y절편 n을 지나는 형태인데요. 자, 이 방정식이 지금 이 직선이 지금 y1과 x1을 지나니까 집어 넣으면 등호를 만족한다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이 y절편을 현재 이제 x1과 y1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요. 이 y1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n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요. 이걸 넘길게요. 그러면 y1 빼기 mx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 넣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mx에 자, 이거 집어 넣으면 y1 빼기 mx1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y1은 왼쪽으로 넘겨줄게요. 자, y1 넘겨주고 m으로 묶어주면 x-x1의 형태가 되거든요. 자, 이 형태가 바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기울기 여기 나와 있고 이제 자, x-x1 여기에 있는 이 x 좌표 그다음 y-y1 여기에 있는 이 y1 y 좌표 요게 이제 한 점이 되고요. 여기가 기울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y절편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하나의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게요. 자, 한 점, 뭐 2,3을 지나고, 자, 기울기가 3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요 공식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y에 빼기, 자, 여기 3 집어넣고요. 자, 기울기가 3이었죠? 3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곱하기 x 빼기, 자, 이번엔 요 2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y는 3x에,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넘어간 플러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잠깐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는데 자, 어떤 점이 x1, y1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는 또 다른 점이 x2, y2라면 우리는 딱히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때의 이제 기울기는 이때의 기울기는 바로 두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x2-x1 분의 y2-y1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자, 두 점 중에 둘 다 점이니까 아무 점이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y1, 그 다음에 자, 기울기 자리에 조금 전에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를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자, 다시 이 x좌표 x1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기울기가 딱히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형태도 있어요. 자,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 자, 지금 보면 이제 자, 여기가 1번이죠? 이게 1번의 형태고요. 여기가 이제 2번의 형태예요. 자, 이제 3번의 형태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 자, 잠깐만 요거 한번 보면, 자, x 앞에 있는 이제 개수가 mx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y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냥 선생님이 전개를 해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요걸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1 있죠?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를 이제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 상수항 c라고 하면, 자,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일반적인 이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x와 y의 1차식, 최대차수가 1차죠? 1차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다. 즉 직선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1번이라고 했던 식과 3번이라는 했던 식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1번식은 이제 y는 어쩌고저쩌고로 나타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3번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도형인 거죠. 함수가 아니라 도형. 자, 일반적인 직선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함수와 도형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함수보다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즉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꼴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살짝 더 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형태들이 이제 직선들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로 잠깐 한번 넘어가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좋아요.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구해 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 1번에 1번. 자, 그러면 공식을 먼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1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겠나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y는 자 마이너스 2x에 자 여기는 보면 지금 이게 여기가 플러스 2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4거든요. 1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번외로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런 공식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직선의 방정식을 좀 만들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y는 이라고 쓰고요. 자, 기울기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는데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그걸 만족시켜주는 무언가를 찾아주면 되거든요. 자, 뭐죠? 자, 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고요.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나오죠? 아, 여기 자리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암산으로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선생님이 이제 이 1번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푸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 집어넣고 마이너스 2,1을 암산으로 집어넣습니다. 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꼭 공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직선의 방정식 정도는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0이래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3, 마이너스 1. 자,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이제 0이니까 이런 직선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도 여기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 x1과 x2 즉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꼴일 때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 자, 그래서 x는 x1이다 라는 이런 직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도 역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바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y에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자 지금 한 점은 이걸로 정했고요.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4 플러스 2에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y는 자 계산하면 이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x에 자 요게 2분의 1이고요. 요게 2분의 1이고 전개를 바로 하면 1 되고요. 1 되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6, 3, 2분의 1, 2분의 1 x 플러스 1 여기가 계산이 틀렸네요. 여기가 y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일단 기울기부터 한번 우리가 암산을 해 봅시다. 기울기가 지금 이제 없네요. 그죠? 이게 왜냐면 지금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에 한 점 있고요. 마이너스 1,7이니까 여기에 한 점 있거든요. 이 두 점을 잇는 지금 이런 직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래프를 잠깐만 한번 그려보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요. 자,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y절편이 b고 x절편이 a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a, 0이라는 점과 0, b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y,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지금 자 a-0, 그 다음에 0-b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x-a.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요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이게 y절편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형태로 이렇게 바로 씁시다. 자, 그러면 이제 형태만 조금 바꿔줄게요. 양변에 b분의 1을 곱합시다. b분의 1 곱한 다음에 요거를 반대쪽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ax에 플러스 b분의 y에 1이라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또 다른 형태가 되겠죠.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면 그냥 x 밑에는 x절편, y 밑에는 y절편 쓴 다음에 두 개를 더하고 는 1이다 라고 쓰면 그게 바로 x절편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요. 이제 4번. 자,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15도일 때 부피가 48, 온도가 27도일 때 부피가 50리터인 어떤 기체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이제 수학 외적인 그런 질문들은 그 과학적 어떤 상식 같은 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요구하는 수학적인 어떤 개념들만 이제 계산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y, 자, 이 답을 여기다 좀 쓸게요. 자, y의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자, 27 빼기 15 되고요. 50 빼기 48 되겠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거든요. 자, 계산을 해주면 분차가 지금 2고요. 5, 7 이렇게 되고요. 음, 7이 아니죠? 자, 지금 12죠? 12. 6분의 1 되니까 6분의 1이 기울기 6분의 1 x에 마이너스 6분의 15에 플러스 자, 6 아예 통분을 합시다. 6, 8, 48, 8, 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1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 x에 플러스 6분의 2, 7, 3.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자, 이거 약분도 해주면 3, 2, 3, 9, 1, 2분의 91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자, 요게 1번 답 되겠고요. 자, 2번 답 한번 볼게요. 자, 2번 답. 자, 온도가 57도일 때, 온도가 57. 자, 온도가 지금 이제 X, 여기가 이제 온도예요. 온도. 자, 그러면 X자리 57을 집어 넣읍시다. 자, 6분의 57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아까 통분한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55인가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55리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형태도 우리가 1차 방정식이자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식을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b가 0일 때는 이게 전체 날아가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직선을 나타낼 수 있고요. a가 0일 때는 이런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자, 이 둘의 이제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식은 이제 1차 함수를 나타내요. 1차 함수. y는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으니까 1차 함수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런 도형을 나타내요. 도형. 자, 그런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이런 y는 mx 플러스 n의 꼴로, 즉 함수의 꼴로 바꿔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바꾸면 아까 이제 교과서 옆에 교과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의 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면 이제 b가 0이 아니어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b가 0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b가 0인 경우에는 이게 전체 날아가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의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이제 뭐 어떤 마이너스 a분의 c가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꼴은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즉 왼쪽에 있는 이 1차 함수의 꼴, 즉 y는 mx 플러스 n의 꼴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 b가 0이 되는 형태는 만들어줄 수 없다. 즉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의 형태는 나타낼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와 이 형태 둘 다 직선을 나타내지만 얘도 직선의 꼴을 나타내죠. 그렇지만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 더 크다. 자, 그래서 나중에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포함 관계로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직 그 포함 관계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문제 5번을 한번 보면 다음 중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x와 y에 관한 1차식이면 우린 직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x와 y가 이제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x와 y에 관한 1차식이 아니라 전체 합하면 2차식이 돼요. 그죠?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제 분수함수의 꼴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맞다. 자,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이제 y는 꼴로 나타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꼴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고 이게 y 절편,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여기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런 이제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이 두 번째도요. 두 번째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면 4분의 3이라는 점 x절편을 지나는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도요.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y절편을 지나는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들을 우리가 그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용량 기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용량 기르기에 보면 어떤 특정한 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이 하나 있는데 이 식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을 배울 때 이제 자, K가 없는 쪽과 K가 있는 쪽을 나눠서요. 이렇게 0으로 나타내요.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는 0과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지금 만일에 2x-y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들어가 있다면, 자, 이게 지금 xy와 이루어진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이 괄호 안에도요, 이런 식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또 직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식도 0이 되고 두 번째 식도 0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라는 얘기는 이런 말이 되겠죠. 2x-y 플러스 1이 0이 되고 and 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라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점이 생겨요. 교점.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2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계산을 해보면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1이 되고요. 1 넣으면 3이 되죠? 그래서 1,3이라는 교점을 무조건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랑 지금 같은 뜻이 되는데 k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k 값이 정해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다 합하면 x와 y에 관한 1차식이 되거든요. 그 말은 이건 직선이 되는데요. 이 직선이 무조건 이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요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k에 관한 항등식은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요.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떤 A라는 직선의 방정식 플러스 이제 임의의 K, 여기서는 이제 임의의 실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의의 실수 K와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의 합은 뭘 뜻하냐면 직선 A와 B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A와 B는 이거는 이제 직선이에요. 직선. 되겠나요? 자, 이런 뜻을 이제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k 값이 정해지면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특정 하나의 직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소개했던 지오지브라라는 함수를 그려주는 수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방금 얘기한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여기 K 자리에 일단 1을 넣었고요. 1 넣으면 이제 이런 직선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씩 바꿔보면 자, 여기 보면 1,3 요 부분이 이제 교점이었죠. 여기가 교점이고요. 이 교점을 항상 지나면서 K 값에 따라서 지금 직선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다. 자, 그래서 K 값이 하나로 결정되면요, 우리가 여기 직선을 하나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직선들이 다 교점을 1,3을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자, 이제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